결혼하자더니 실종된 예비신랑? 하니 생모 논란에 갑자기 잠수탄 한동석. 돌아온 그는 결혼은 미루자고 말했고 그 말에 광숙은 일일이에 전화를 겁니다. 이 결혼 상견례에서 터졌습니다. 이제 와서 자기가 하니 엄마였다고요? 그 말을 듣고 세리는 손에 쥔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잔은 깨지지 않았지만 세리의 표정은 깨졌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부터 동석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동석 씨가 안 들어왔어요. 광숙의 말에 집안이 쑥대밭입니다. 광숙 눈동자엔 놀람, 공포 그리고 살짝 어이없음이 동시에 깃들었죠. 세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나영은이랑 연락은요? 광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각 한이가 병원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눈치를 보며 차트를 내밉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나영은으로 바뀌어 있었고 아이 이름 옆에 적힌 법적 보호자란에는 동석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박정수는 말없이 서류를 구깁니다. 공주실은 안방에서 소칩니다. 아니, 나았다고 다 엄마야? 왜 지금 와서 엄마 코스프레를 해? 이거 완전 무늬만 찐핏줄이잖아. 세리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고 한이의 출생신고서를 꺼내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거기엔 동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한동석. 모공란. 공란이라고요? 그 순간 세리의 눈빛이 찌릿해집니다. 공란이면 모르는 거죠.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잖아요. 엄마인지 아닌지 지금이라도 새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동석은 술도가 뒷문에서 말없이 조용히 나타납니다. 살짝 풀이 죽은 채 막걸리 항아리 옆으로 앉습니다. 광숙이 뛰쳐나갑니다. 어디 갔었어요? 다들 걱정했는데. 동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나영은한테 갔었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걔가 하니 엄마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광숙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합니다. 맞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니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석은 대답 대신 한이의 병원 차트를 들고 세리에게 넘깁니다. 법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난 지금도 내가 보호자라고 믿어. 그 말에 세리는 서류를 펼쳐보며 뚜렷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찐핏줄 따지는 보호자 전쟁. 다신 안 지는 쪽으로요. 그렇게 보호자 전쟁은 엄마라는 단어를 두고 법정으로 향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한편 장미애는 마침내 독수리 홀딩스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처음 책상 위에 올라온 날이었죠. 손에 들린 종이컵 커피는 미지근했지만 기분은 뜨거웠습니다. 그래, 이건 내 자리야. 이 집안도 이 회사도 이제 진짜로 내 손에 들어왔어. 그런데 회장실 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익숙한 발소리, 그런데 뭔가 낯선 기세였습니다. 기다리게 했네. 독고탁 당신? 문 안으로 독고탁이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세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미애는 눈을 부릅뜬 채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둘이 같이 오긴 또 왜 와? 세리는 문을 닫으며 말합니다. 이 장면 어차피 곧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에 뜰 거니까 멋지게 마무리하고 가시죠, 회장님. 독고탁이 말없이 회장실 의자를 바라봅니다. 그 의자는 원래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자에는 장미애가 앉아 있었죠. 참 오래도 앉았네. 얼마나 됐지? 장미애는 그 말에 입꼬리를 올립니다. 0.5일 됐어. 근데 왜 당신도 자리 탐나서 돌아온 거야? 회장 자리가 아니야. 독고탁은 천천히 걸어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 남편으로 온 거고 우리 딸 세리의 아빠로 온 거야. 장미애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그럼 내가 당신 아내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거야 뭐야? 세리가 끼어듭니다. 엄마, 지금은 그냥 퇴사자 예정자야. 아빠가 좀 멋지게 하려고 오신 거니까 제발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줘. 장미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딸이랑 내통해서 나를 몰아내? 독고탁이 정색하며 말합니다. 몰아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야. 당신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뭘 얼마나 밟고 왔는지 알거든. 세리는 손에 들고 있던 USB 하나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회계팀에서 수거한 의심 회계 기록 파일이고요. 이건 SNS팀에서 확보한 마케팅비 유용 정황 캡처예요. 그리고 이건 아빠 몰래 회사 돈으로 최고급 VIP 클럽 예약한 내역입니다. 장미애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그걸 다 갖고 있었어? 애초에 엄마가 나를 회장 만들려고 안간힘 썼던 그 시점부터 이미 나는 아빠랑 손잡고 있었어. 독고탁은 조용히 장미애의 옆을 지나 책상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무심히 한마디 던집니다. 회장 코스프레는 여기까지. 그 말에 장미애는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칩니다. 이렇게까지 날 망신 주고 싶었어? 세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를 가장 정확히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조용한 침묵 끝에 독고탁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아내로 존중해. 근데 이 회사에서만은 당신이 내 적이야. 그리고 우리 딸이랑 나는 지금부터 그 적을 상대로 싸우는 팀이야. 장미애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굴자고 이렇게 싸우는 가족이 어딨어? 세리는 살짝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드라마야. 그렇게 회장실은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이 되었고 독고탁과 세리의 동맹은 장미애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그날 밤 조용하던 술도가에 입을 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그것도 라이브로? 아니, 동생이 나보다 먼저 재혼을 해? 거기에 결혼도 모자라 임신까지. 아니, 언제 거기까지 간 거야? 그것도 생중계 중에 터뜨려? 미순이 들고 있던 유리컵을 내려놓습니다. 얼음이 굴러떨어지며 거실엔 정적이 흐릅니다. 흥순의 부부 요즘 꽤나 바쁘대요. 기획 임신에 라이브 결혼식까지 했으니 이젠 육아 예능 준비만 남았지. 천수가 말끝에 농담처럼 붙인 그 한마디, 미수는 딱 거기서 멈췄습니다. 눈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꼬리는 비틀렸습니다. 흥수는 애도 만들고 결혼식도 하고 뭔가 성취한 얼굴이야. 나는 뭐지? 그냥 김미순인가? 미순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질투라는 두 글자가 폭죽처럼 터졌고 그 불꽃은 곧장 천수한테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천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옥부는 요즘 컨디션 안 좋다더라. 흥수가 병원도 같이 다녀.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은 미순. 병원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도 가. 사랑이 필요한 병원 말이야. 천수는 감이 안 옵니다. 갑자기 무슨. 예전엔 미순이 어딨어? 하던 사람들이 줄 섰는데 지금은 미순이 아직도 거기 살아? 라고들 말해. 이게 인생의 쓴맛이야. 말끝마다 독이 싹싹 묻어나는데 천수는 아직도 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흥수 얘기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몰라. 나는 진심으로 부러워. 걔네가 애 낳고 축하받고 관심받고. 나는 언제 누가 날 그렇게 봤냐고. 천수는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미수나 질투는 해도 돼. 근데 타깃은 나 말고 널 몰라보는 세상이 돼야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미순의 눈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일부러 그런가 봐. 애도 없고 뉴스거리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그냥 옛날 미순이더라고. 그 순간 천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럼 그 옛날 미순을 다시 찾아줄게. 그 말을 끝으로 천수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과연 천수는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일까요? 질투는 끝났지만 미순의 반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냐고요? 나영은이 돌아오자마자 한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밤까지 연락 한 통 없이 광숙은 2번이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도 카톡창을 열어 읽음 표시만 기다렸죠. 하지만 하루 종일 회색 2줄. 어이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공주실은 카페 청소하다 말고 외쳤고 박정수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이가 좋아하던 요구르트를 꺼내다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 작은 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술도가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세리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 나영은이 혼자 연출하는 드라마인가요? 그럼 저도 대본 한 장 써야겠네요. 노트북을 켠 세리는 병원에서 받은 의료기록과 출생신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수는 뒤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짧은 문장을 건넸습니다. 준비됐어 터뜨려. 불과 몇 분 뒤 SNS에 전 남편, 아기 데려간 나영은 씨, 이건 왜?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아이 병원 차트에 뻔뻔하게 이름 올리기? 이게 생모가 할 일이에요? 범수는 영상 아래 자막을 고치면서 세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막장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이런 짓은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치밀한 반격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광숙은 동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영은이랑 따로 연락했어요? 동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연락 안 돼요.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이까지 데리고 잠적할 줄은. 순간 공주실이 들고 있던 막걸리 페트병을 탁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지. 진짜 보호자가 누군지 이제 그쪽한테 보여줄 차례야. 그렇게 세리와 범수 그리고 동숙과 술도가 패밀리까지 한이를 빼앗긴 전선에 줄줄이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영은이라는 이름 앞에 생모면 다야? 라는 질문이 던져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이를 데리고 아무 일 없는 듯 버젓이 술도가에 나타난 나영은 출생신고서요? 애초에 그 서류 내가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나영은은 그렇게 말하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박정수가 눈썹을 찌푸립니다. 한이가 이제야 무사히 돌아왔네. 당신이 뭐라고 우리 한이를 데리고 사라지는 거야? 매섭게 나영은을 쏘아붙이며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던 세리가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한마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지금 와서 보호자랍시고 데려간 거야? 내가 하니 생모니 엄마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가 안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들 호들갑들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나영은의 뻔뻔함에 술도가에 있는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분위기는 폭풍전이야. 세리는 한이의 병원 기록, 출생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합니다. 범수는 법무법인 독수리 사무실로 전화를 겁니다. 지금부터 법적 보호자 변경 신청 들어갑니다. 의료 동의권부터 양육권까지 한이 보호는 우리가 한다고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옆에 세리는 아이의 최근 검사 결과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검진 항목까지 직접 체크해요. 이젠 생모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아이를 돌보는지를 법이 묻는 거니까요. 법률 사무실로 들어선 X장모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애 키운 건 광숙이고 손잡고 병원 뛴 건 셀이고 말문 트이기 시작한 거 챙긴 건 나야. 나영은은 출연 안 한 드라마에 끝 장면만 슬쩍 나왔다가 퇴장하려는 사람 같지. 듣고 있던 공주실도 한마디 보태기 시작합니다. 가족 재정이요? 그럼 우리도 새로 쓸래요. 마음으로 맺어진 법적 핏줄이라는 의미로요. 그렇게 서류는 접수됐고 다음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요. 법대로 해봐요, 법대로. 내가 나았어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나영은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또렷하고 앙칼진 목소리로 날카로운 고양이 손톱처럼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주실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럼 심판받으러 갑시다. 광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어떤 게 찐핏줄인지 법이 알려주겠죠. 이 싸움은 이제부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정 안과 박, 찐엄마 코스프레, 대 진짜 보호자 인증전으로 치닫습니다. 집안은 하루 종일 한이 실종 사태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다 밤 10시쯤 대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어디 갔었어요? 현관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광숙은 맨발로 뛰쳐나갑니다. 한동석은 한이의 목걸이를 들고 눈을 피하며 말합니다. 한이가 돌아온 줄 모르고 여태 찾아다녔어. 그 순간 광숙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마침 X장모가 나타나고 동석을 진공청소기처럼 끌고 갑니다. 어디 도망을 가? 광숙이랑 결혼한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한이만 보고 튀면 땡이야? 공주실은 그 옆에서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 결혼 아직도 애매하더라니까. 그날 밤 동석은 광숙에게 말합니다. 결혼은 미루자. 뭐라고요? 내가 아직 너한테 떳떳하지 않아서. 한이 문제도 나영은도.
나 아직 아무것도 정리 못했어. 그 말을 들은 광숙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 이리리에 전화를 겁니다. 사람 찾습니다. 이름은 한동석. 나이 40 중반. 감정 기복 심하고 책임감 부족. 지난 사흘간 집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1초간 침묵하다가 묻습니다. 실종 신고 맞으시죠? 네, 제 인생에서 실종됐어요. 동석은 그렇게 조용히 돌아왔고 가족들은 이럴 거면 잠적은 왜 했냐며 눈총 퍼레이드. 양가 장모들까지 다시 소환됩니다. 상견례 다시 합시다. 그래야 이 결혼이든 파혼이든 정리가 되죠. 그렇게 넷이 마주 앉은 상견례 자리. 공주실과 박정수가 동시에 말합니다. 그냥 이 결혼 미룹시다. 서로 생각 좀 정리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요. 뭐야, 이건 연애도 리셋 버튼 있어요? 광숙이 들고 있던 잔을 놓고 묻습니다. 공주실은 말합니다. 리셋은 없고 자동 저장만 있지, 그게 인생이야. 박정수는 곧장 일어서며 말합니다. 다 좋은데 우리 사돈댁 쪽에서 도망가는 분이 많아서 혼인신고 전에 계약서 하나 쓰고 시작합시다. 혼인계약서요? 응. 실종 시 즉시 이혼 조항 포함해서 그날 상견례는 결혼 미루기로 끝났고 넷은 각자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결혼은 미뤄졌고 보류 상태. 감정만 폭주한 하루. 장모들은 동석에게 혼인 계약서까지 요구하며 불신의 벽을 세웁니다. 광숙은 말없이 잔을 내려놓았고 공주실과 박정수는 다시 으르렁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결혼 진짜로 성사될 수 있을까요? 궁금한 다음 이야기는 이번 주 TV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만나요.